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정말 많았던 10월 공모주도 이제 두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코스피로 상장하는 더본 코리아를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인 10월 마지막 주는 두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본 코리아와 토모큐브이고요. 두 종목은 청약 일정이 동일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 목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는 일정으로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1월 6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상장하는 종목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은 더본코리아가 시장의 주인공이니까 단독 상장이라서 상장 일정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본코리아 유명한 회사이죠. TV를 틀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날 수 있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아주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공중파에서 OTT까지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데 여하튼 요리를 하는 예능 방송이라면 백종원 대표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TV에 상당히 빈번하게 출연하면서 인지도는 계속 높아졌고요. 그 인지도 덕분에 더본코리아도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브랜드가 총 25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10개 정도 있나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가 정말 많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치킨 빼고는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없는 브랜드가 없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 브랜드 중에서는 백다방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백다방 브랜드 하나가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증권신고서에서도 저가 커피 시장의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사의 리스크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25개 브랜드가 있지만 결국 잘 되는 브랜드 몇 개에 매출이 쏠려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약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구조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맹 사업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유통사업, 이게 간편식 밀키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22년에는 매출 비중이 8%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13%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프랜차이즈만 하는 회사에서 조금 더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본코리아는 제주도에 호텔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텔이 매출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일단 23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더라고요. 거의 22년 대비 50% 정도 매출이 늘어났는데 다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약간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올해도 전년보다는 매출액과 이익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매출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본 코리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본 코리아는 이번에 모집하는 자금을 대부분 M&A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양념이나 소스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을 인수해서 이러한 원재료를 직접 생산할 것 같고 원재료 원가를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계획한 대로 원재료 중에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가 있다면 향후의 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735대 1이었고 2216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이 12.2%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게 약간 인상적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들보다는 기관들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로 상장을 했던 전진건설 로봇보다도 수요 예측의 결과는 약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2.2%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10.2%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모처럼 10% 넘는 비율로 확약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종 배정에서 30%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다만 공모 가격이 아쉽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21% 초과해서 3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코스피로 상장을 하니까 공모가를 초과시키지 않거나 혹은 초과를 시키더라도 아주 조금만 초과시키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최근에 공모주들처럼 20% 정도 초과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셨겠지만 지금 공모주 시장이 아주 빠르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졌는데 공모 가격이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공모 가격으로 확정된 34,000원 이상으로 기관 대부분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이번 IPO로 1,02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화면 보시는 4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4종목이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사 기업이 적절하냐 이런 이슈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먼저 이 4종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니까 유사 기업들의 PER이 최소 10배 그리고 최대 20배 정도로 약간 편차는 있었지만 대략 보면 PER 16배 이하 종목들이 4종목 중에 3종목이었으니까요. 이 정도가 식품 종목들의 적절 밸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본코리아는 공모가가 초과되는 바람에 PER이 16.4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가격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공모 가격이 초과된 현 상황에서는 밸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회사 중에서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교촌 F&B라는 회사가 그나마 더본코리아랑 가장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은 최근 4개분기 순이익이 52억 원이더라고요. 오늘 주가로 밸류를 계산해 보니까 PER이 49배로 아주 높았는데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올해 컨센서스가 134억 원이었으니까요.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PER은 약 19배이거든요. 그래서 교촌은 올해 예상 실적으로 PER 19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더본코리아가 교촌보다는 밸류가 낮으니까요.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더본코리아가 이번에 300만 주를 모집하게 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7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사주 조합에도 60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관사가 두 곳인데 메인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가 45만 주, 그리고 NH는 3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한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한도가 7,500주로 풀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이 약 1억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투가 웬일로 최소 신청 수량을 10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17만 원이고 청약 수수료도 동일하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직원 수가 약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사주 배정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대략 850주씩 청약을 해야 되고 증거금은 2,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증거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사주 물량에서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청약 1일차가 시작이 되면 미달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수량을 보고 미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장일에 264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18%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유통금액이 900억 원 정도로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45만 주 뿐이니까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개인 주주 10명이 4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주주가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요. 상장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 옵션이 있었는데요. 임원들이 받은 수량은 전부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여기 직원들이 받았던 약 36만 주는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행사 가격이 9,200원이니까 아마도 상장일에 대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하튼 36만 주가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 비중이 2.5%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이니까요. 이런 스톡 옵션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종목은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3년간 배당을 하겠다고 거래소와 약속을 한 것 같았는데요. 올해는 300원을 지급하고 매년 200원씩 배당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당률을 보면 배당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 당해부터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대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100원 적게 받으면서 차등 배당을 하는 정책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더본코리아가 상장하기 전까지 많은 종목들이 다음 주에 상장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과 11월 초의 흐름은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정말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웨이비스는 20%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오전에 바로 공모가 밑으로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저조했던 하이텍은 겨우 공모가까지 반짝 한번 끌어올렸지만 이 잠깐을 빼면 계속 공모가 밑에서 흐르다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캔부터 네 종목이 시초가 대비 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코스피로 상장한다는 메리트가 있고 또한 유통 물량이 아주 좋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월요일에 클로버 흐름을 보면서 비례청약까지 해볼지 아니면 균등 정도만 그냥 가볍게 참여를 해볼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청약하는 토모큐브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일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는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